쫄지 마세요. 발표자들보다 한 수 아래인 심사자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. 퀀텀 비유입니다. 1억부터 지원해주는 무상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죠. 대다수 창업기업한테 많이 지원해줍니다. 아니면은 공공, 민간에서 나오는 입찰 제안서가 있어요. 이런 데 가면은 항상 2차로 대면 발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? 지금 만약에 당장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라면 언젠가 한 번쯤 그런 경험 분명히 하실 거예요.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. 합격이나 낙찰된 사업자는 그냥 묵묵히 사업 수행을 하면 됩니다. 하지만 탈락한 사업자는 지금의 이 실패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될까?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히려 심사에서 바로 선발된 사업자보다 장기적으로는 탈락한 여러분들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쫄지 마세요. 사업이란 게 자신감을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. 대면 심사 안에서도 심사위원회 레벨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사업 시장 안에서 발표자들보다 한 수 아래인 심사자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심사자가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그들의 직급 때문일 확률이 사실 높아요. 같은 심사자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들이 발표자한테 하는 질문의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모든 심사자가 그러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. 결정적으로 시장의 단편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거나 뭐 제안 내용에서 정말 마이너하고 작은 부분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질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발표자들한테 난감을 주는 경우도 있죠. 이런 거에 초보 발표자들은 멘탈 털려서 탈락했다고, 대응 잘 못했다고 세상 잃은 것처럼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또한 합격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. 사실 사업자의 경쟁은 심사자들이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선 탈락의 핵심 이유를 굳이 꼽자면 사업의 내용이나 뭐 제안서의 내용 자체가 로직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. 다시 말하면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. 심사자는 10분, 20분 정도의 발표만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경우, 로직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캐치합니다. 말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큰 그림에서 어떤 예리한 지적일 수도 있어요. 그 근거를 반드시 그 이후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위탁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. 운영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지적을 받아서 탈락이 됐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사례라도 만드세요. 아니면은 다 좋은데 맨파워가 약한 것 같은데 특히 개발에 대한 인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. 그러면 CTO급 개발 인력 고용하시면 됩니다. 아이디어는 좋은데 수익 모델이 약하다? 회사에 당장이라도 작은 매출이라도 만드세요. 또는 시장 수요가 검증이 안 된 것 같다. 비판적인 얘기 들어올 수도 있겠죠? 뭐라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과 접점을 만드세요. 그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일단 명확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탈락 후에 그 결과치만 여러 번 만들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.